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11시 맨시티와 맨유의 FA컵 결승전이 있는데 이 경기는 당연히 맨시티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맨유에게는 지금 리그에서 8위로 순위가 끝났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는 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FA컵을 우승한다면 유로파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출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이번 시즌에 테나 감독이 끝나고 나서 경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결정도 이 경기를 통해서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ESPN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테나 감독이 이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질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맨유는 잠재적인 테나 감독이 경질되었을 때 새롭게 부임할 만한 감독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맨유가 FA컵 결승전 이후에 테나 감독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테나 감독의 잠재적인 대체자를 여러 명 찾고 있습니다. 후보를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를 떠난 토마스 투헬이라던가 포체티노,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의 맥케나, 혹은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잉글랜드 감독인 사우스게이트, 혹은 브라이튼과 첼시의 감독이었던 포터, 이런 이제 감독들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테나 감독이 소식통에 따르면 맨유에 남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석 감독직에 대한 이야기도 거절을 했다라는 이제 소스가 ESPN 쪽에는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나 감독이 이번 시즌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FA컵 우승까지 못해버리면 이번 시즌은 남은 것이 좀 없는, 성적이나 경기력 둘 다 잡지 못하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맨유의 새로운 구단주인 래클리프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나 감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 경질이 되지 않고 다음 시즌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공개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이 됐지만 보엘리 구단주가 포체티노를 지지한다, 다음 시즌에도 이제 믿는다, 요런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래클리프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테나 감독의 상황은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전 결과에 따라서 경질이 된다거나 유임이 된다거나 그런 이제 테나 감독의 입지가 이 결승전 결과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다만 테나 감독이 2년 동안 지금 보여줬던 모습들, 이 모습들에 기반을 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테나 감독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뉘앙스 자체는 일단 테나 감독이 FA컵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네오스 그룹과 래클리프 회장이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테나 감독이 2년을 되돌아볼 예정이고, 만약에 이 2년 동안의 테나 감독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정질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건 래클리프 회장이 계속해서 테나 감독의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FA컵 결승전이라는 큰 경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첼시처럼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질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유도 만약에 FA컵 결승전이 없었다면 테나 감독의 경질을 발표할 수도 있었는데 FA컵 결승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동기부여라던가 사기적인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엮여있다 보니 테나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발표는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FA컵이 끝나고 나서 우승을 해도 경질에 대한 결정이 지금 내려져 있으면 그러면 경질 발표가 추후에 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FA컵을 맨유가 우승해도 테나 감독이 경질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테나 감독 입장에서는 FA컵 우승을 해야 뭐 경질이 됐을 때도 본인의 커리어를 더 좋게 이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FA컵 결승전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또 결승전을 우승하면 당연히 이제 유임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테나 감독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때마침 맨유가 부상자들이 대부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상자 명단에 말라시아와 루크쇼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맥과이어, 마샬, 린델로프, 마운트,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이미 부상에서 복귀한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뭐 레시포드, 브로판데스 모두 다 일단은 부상에서 복귀를 한 상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나 감독도 이번 경기에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을 활용
사용할 수 있는 경기가 될 텐데 당연히 골키퍼는 오나나 골키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달로와 완비사카 두 명의 선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맥과이어와 바란 이 두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란이나 맥과이어를 대신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맨더비 때 홀란드랑 붙어서 좋지 않았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아무래도 체격 조건이 좀 작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홀란드랑 부딪히는 상황을 굳이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만들 것이냐 요 선택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맥과이어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홀란드가 맥과이어를 지난 맨체스터 더비 때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에게 홀란드가 다소 좀 껄끄러워할 때가 많았어서 그냥 맥과이어 바란 피지컬이 조금 더 좋은 선수들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이 부상에서 좀 많이 복귀하다 보니까 카세미루가 센터백이 아니라 이제 미드필더로 이제 다시 뛸 수가 있는 건데 카세미루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게 된다면 그 옆에 마이누가 이제 아무래도 나오면서 카세미루가 조금 더 수비하고 마이누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당연히 에이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 조합이 약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이누가 아니라 맥토미니 같은 선수를 출전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이누가 이번 시즌에 맨유의 핵심 미드필더이긴 하지만 어쨌든 맨유는 이번 경기가 수비를 해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토미니를 출전시켜서 조금 더 피지컬적인 부분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마이누를 뺀다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마이누와 카세미루가 나오고요. 차라리 오른쪽에 있는 디알로를 사실 최근에 디알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을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을 때 유일하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어요. 하지만 디알로가 이번 시즌에 어쨌든 선택을 많이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수비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에 두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맥토미니를 출전시켜서 맥토미니가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수비에 좀 가담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아무래도 포든이 왼쪽에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맥토미니가 내려가서 포든을 따라간다. 이러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토미니에게 수비적인 역할을 준다면 차라리 맥토미니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두고 부페를 오른쪽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부페가 조금 더 수비적인 부담을 덜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든이 최근에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맨체스터 더비에서 완비사카를 의도적으로 포든에게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달로와 완비사카가 왼쪽 오른쪽이 다 되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포든이 오른쪽에 배치될 때는 달로를 오른쪽, 완비사카를 왼쪽에 배치했고 포든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이거에 맞춰서 완비사카가 오른쪽, 달로를 다시 왼쪽으로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든의 출전 방향에 따라서 완비사카의 출전 위치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비사카가 포든을 좀 따라다니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뭐 코바치치라던가 그바르디올이 올라올 수 있는 혹은 아칸지도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토미니가 내려가서 이 공간을 좀 커버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맨유가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기용되는 것이 맨유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테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맨시티를 만나서 지금 5경기에서 한 번 이겼거든요. 물론 이 한 번 이긴 것도 뭐 이제 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1승 4패 일단 성적 자체는 15골을 실점을 했고 그리고 7골을 넣었어요. 그래도 득점이 한 경기 빼면 모두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승리했던 이 경기 테나 감독이 딱 저 경기에 이제 호평을 받았던 부분이 가르디올라 감독의 허를 찔렀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오른쪽에 기용을 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서 볼을 받습니다. 역습을 할 때겠죠. 아무래도 맨시티가 올라와 있으니까 역습을 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서 볼을 받고 이때 아무래도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좀 한쪽으로 쏠릴 테니까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해주는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나왔고 이게 성공을 거뒀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술을 한 번 더 쓸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죠. 맥토미니를 통해서 수비 강화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수비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시키는 이 전술도 쓸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오른쪽 측면 기록을 테나르 감독이 선택하느냐, 이것도 이번 경기의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반대에서 받아주는 가르나초의 결정력, 가르나초가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가르나초에게 기회가 엄청 많았는데 계속 놓쳤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러한 형태에서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오지 않고 안토니가 나오거나 디알로가 나와도 그쪽에서 볼을 좀 소유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가르나초에게 방향 전환이 될 때가 많아서 가르나초가 결정력을 좀 발휘를 해줘야 되고, 가르나초가 결정력이 부족하다면 부상에서 복귀한 레시포드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맨시티가 올라와 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 롱킥,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오나나의 롱패스, 이런 이제 한 번에 전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역습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수비를 생각하면서 짜고, 그리고 역습 과정에서 어떻게 맨시티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이러한 포인트를 좀 찾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테나르 감독의 선발 명단에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맨유가 수비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 나왔었거든요. 오른쪽에 나오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패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제 레시포드가 뛰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맨시티 선수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레시포드, 그리고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뿌려주면서 여기서 넓은 공간을 통해서 1대1 찬스를 만드는 이런 장면이 테나르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맨시티를 이겼던 유일한 경기에서 저런 전술을 썼던 만큼 테나르 감독이 이런 전술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비에 기반한 선수비 후역습의 컨셉을 가지고 일단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어쨌든 테나르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테나르 감독이 본인의 어느 정도의 저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 경기냐, 이것을 FA컵 결승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뭐 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지 못하든 테나르 감독의 거치도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